반갑습니다. 이재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2028 충격의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왜 충격이라고 얘기하냐면 많이 바뀌어요. 모니카 통합이 원래도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진행이 됐었는데 그것을 더 강하게 이제 모니카 통합을 하고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앞으로 2028 수능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 중2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교육부에서 대입 개편안 시안을 낸 거기 때문에 아직 확정안은 아닙니다. 이것이 각종 공청회와 공론화와 토론을 거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2 이하의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 또는 도입 취지 또는 앞으로 어떤 것이 좋고 또는 어떤 것이 나쁜지에 대해서 좀 공론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 시안이 확정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중2부터 모니카가 같은 과목을 보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국어가 공통의 독서랑 문학이 있고 원래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개편안에서 어떻게 바꿨냐면 전부 다 공통으로 화법, 언어, 독서, 작문, 문학을 공통으로 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수학도 수학 1, 수학 2가 공통이었고 확률 통계 선택한 학생, 미적독 선택한 학생, 기하 선택한 학생에서 선택이 이렇게 나뉘면서 그것이 이제 표점의 유불리 논란들이 막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공통으로 대수, 미적분원, 확통이 공통으로 들어가 버리고 슬프게도 기하가 공통에서 빠져버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절대평가 선택 과목 심화 수학이라는 것으로 미적분투와 기하로 신설되는 이런 변화가 이제 개편안으로 예고되었죠. 물론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공청회를 통해서 공론화되어서 국민적인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변화를 겪을 수도 있지만 현재 발표된 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처럼 이제 공통으로 영어 1, 2가 그리고 한국사도 공통으로 한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직업탐구도 공통으로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성공적인 직업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것이 사회 선택 과목과 과학 선택 과목이 이렇게 많았었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윤리와 사상, 생활관리, 사회문화라는 걸 가르치는 강사였고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도 물화생지의 선생님들이 전부 다 나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구과학 1타, 생명과학 1타, 물리 1타, 화학 1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고1 과목에 있었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중3부터 대비를 학생들이 시작해서 수능까지 봐야 되는 과목으로 굳어져 버렸죠. 그래서 선택 과목 생윤, 사문, 융사가 사라져 버리고요. 통합사회로 완전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수능을 준비하는 현 시점의 학생들은 내가 설마 자수까지 하겠어 이렇게 하고 생각 안 하겠지만 사실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동생들이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변화인지를 느끼셔야 되는 게 통합사회라고 하는 게 통합사회에 한국지리도 들어있고요. 경제도 들어있고 윤리와 사상도 들어있고 법과 정치도 들어있고 세계화도 들어있고 상당히 많은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있어요. 이게 그냥 내신일 때 고1 통합사회인 것과 수능 과목 통합사회인 건 아예 체감이 다를 거예요. 물론 예시 문항이 아직 나오기 전이지만 만약 통합사회가 이대로 수능 과목이 된다면 그 안에서 변별을 하기 위해서 사실 한국지리나 또는 경제나 또는 윤리나 일반사회 같은 법정 같은 내용들까지 사실 고난도로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통합사회를 이렇게 넓게 배우는 것이 변별력 확보나 아니면 학생들 공부에 더 수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맞는 과목만 선택하는 거와 달리 맞지 않는 과목까지 다 봐야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선택이 없어졌으니까. 게다가 통합과까지 이제 문이과 구분 없이 통사통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통합과학 안에 있는 사실 통합과학이 어렵게 내려고 치면 장난 아니게 어렵게 낼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능에 과연 어떤 취지로 나올지가 상당히 우리한테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지금부터 과탐을 공부해야 되냐 이럴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수능 중2부터 문이과 같은 과목을 본다라는 게 이제 제목으로 뽑혀서 이것이 2027년 수능부터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고교 내신이 또 5등급제로 변경이 되는 변화가 있게 돼요. 고교 내신이 등급제로 등급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실 확정안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연내 확정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이게 큰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수험생들이 공부했던 화작 선택할까요? 엄매 선택할까요? 확통, 미적, 기하 중에 뭘 선택할까요? 탐구는 뭐가 유리해요? 이런 고민은 사실은 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이 선택 과목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서 입시를 파악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려서 공부 시작이 늦었던 반면 이렇게 돼버리면 중3부터 그냥 수능 볼 과목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쭉 대비해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뒤늦게 정신 차려서 공부를 늦게 시작하는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중3 때부터 대비해서 일찍 정신 차린 학생들한테는 유리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 콘크리트 상위권을 깨는데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이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되게 됩니다. 국어, 수학, 사학, 탐구, 사회, 과학, 탐구 영역 선택 과목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고 자기가 의대에 가든 또는 국어 국문학과에 가든 또는 어느 과에 가든 모든 문제지를 똑같이 풀게 되는 형태가 되죠. 고교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변화가 거쳐지게 됩니다.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내신 경쟁을 완화하는 절충안으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라는 지금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발표를 했어요. 상대평가인 과목과 절대평가인 과목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음영표기가 절대평가 적용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절대평가 적용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절대평가 적용되고요. 한국사 절대평가 적용되고요. 제2외국어 한문 절대평가 적용되는 영역으로 음영표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국어랑 수학 그리고 통사통과가 절대평가가 아닌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말 그대로 절대평가의 통사통과가 아닌 형태로 나가게 됐을 때 이 통사통과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상당히 좀 두렵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EBS에서 통합사회 생기는 원년부터 통합사회를 강의를 해왔고 이투스에서도 통합사회를 강의하고 있지만 통합사회가 윤리와 사상, 그 다음에 일반사회, 법과 정치, 그 다음에 세계지리, 한국지리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준비할 양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럼 통합사회가 어떤 내용들을 다루냐면요. 이 통합사회는 이 통합적 관점 또는 인간과 사회, 환경과 행복이라 그래서 이걸 이제 윤리와 사상과 또는 생활관리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과 인간이라 그래서 세계지리나 한국지리에 대한 내용들이나 사회문화의 문화 파트, 생활공간 관련해서 역시 지리 파트가 나와 있고요. 또 인권보장과 헌법 관련해서 법정이나 사회정의라 그래서 생활관리 파트, 시장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경제 파트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회비용 계산하는 것도 다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중3인데 해당 안 되는 거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재수하는 비율이 3분의 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3들도 사실은 한 번 더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 완전 바뀐 수능을 봐야 된다는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이제 평화 관련해서는 또 생윤에서도 나온 내용들이나 또 다양한 과목들의 통합적 관점이 또 소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행 고1이 배우는 통합사회 내신으로 보던 것이 이제 수능 과목으로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변화를 거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고1 수준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평가해도 되느냐. 게다가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하는데 상대평가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게 되는 경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죠. 왜냐면 이게 다소 난이도가 낮은 수준이 수능 출제 범위에 포함되면서 출제부터 평가까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기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약간 하고 싶은 말이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고1 내신에서는 쉬워 보이지만 수능으로 낸다고 하면 장난 아니게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내용까지가 나와서 그 부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탐, 과탐에서 응시자 모두가 통사통과학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문과 학생들이 과학을 해야 되는 거죠. 물화생지가 다 섞여 있는. 그리고 이과 학생들도
이 문이과 구분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사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처럼 통합사회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가르쳐야 될 학생의 범위가 넓어지는 반면 그 학생들이 이제 중3부터 고1, 2, 3까지 다 공부해야 되는 그런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2015 예전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과목인 통합사회를 가지고 중학교 수준 개념이 30에서 50% 섞여 있는 이런 과목을 수능으로 과연 평가할 수 있냐 때문에 앞으로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어떻게 될지 예시문항을 교육부가 제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절대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3 때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수능을 봐도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세요. 이제 중3 수준의 사회과학을 고1 때 내신으로 보던 걸 수능으로 봐도 되냐.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것이 좀 문제죠. 그래서 교육부가 통사 통과 절대평가는 아니다. 상대평가다. 그리고 근데 변별력은 유지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어렵게 내지는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학생들이 통합탐구가 들어가면 이게 문과적 성향의 아이들은 과학이 너무 힘들 거고요. 이과적 성향의 아이들은 사회가 너무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특히 유전 같은 걸 수능으로 지금 난이도 수준으로 낸다면 한숨이 좀 나오죠. 지금 난이도 수준으로 내지 않겠다 그러지만 그 안에서 변별해야 되는 평가원 입장에서는 무더기 만점자를 맞기 위한 무언가의 변별력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화 수학이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겠냐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이게 선택 과목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것으로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대평가로 나오는 것이 의대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변화로 작용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 내신을 상대평가하면 사교육이 늘어나지 않냐 또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신설되면 사교육 부담이 늘어나지 않냐에 대해서 이걸 과잉사교육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화수학에 대한 고민이 좀 저는 많아요. 이 심화수학이 도입되더라도 대학에 따라 반영되는 방법이 다를 거다. 판단이 이공계 적합상을 충분히 그 전에 수학과 통합과학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심화수학이 반드시 필수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최상위권은 대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신은 5등급제면서 왜 수능은 9등급제냐 이런 비판들도 있거든요. 근데 수능이 50만 명 가까이가 치르는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등급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수능에 바칼로레아처럼 다른 나라처럼 논서 수령 문장을 왜 출제되지 않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사교육 증가 우려가 커서 그렇게 하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번 이 개편안에 대해서 사실 설왕설래가 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통합사회를 중3부터 고1, 2, 3 다 준비를 해서 그걸로 수능을 4년 준비해서 본다 하면 뭐 준비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이런 변화에 과연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 예시문항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심화수학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을 것 같고요. 통사통과에 대한 논의도 공청회에서 많이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자, 문이과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는데 실제 대학 갈 때는 이과 학생들은 수학과 과탐 비중을 높이고 문과 계열의 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래도 사탐과 국어 영어의 비중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의 제가 뉴스를 같이 여러분과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 열어두고 저도 같이 의견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개편안에 대해서 좋으신지 또는 불편한 게 있으신지 같이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저는 여러분들과 이 다음 확정되면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여러분들 얘기를 좀 탐구 강사들 전혀 다른 영역이었던 동료 선생님들이 한순간에 라이벌 강사가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 통사통과를 가르쳐 보신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서 통합사회도 사실 저처럼 아예 뭐
2014 때부터 이렇게 EBS에서 강의를 거의 10년 가까이 했던 저의 입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비를 많이 해왔으니까 할 수 있는데, 과연 한 영역만 공부하시던 선생님들이, 한 영역만 가르치시던 선생님들이 통합사회를 한 번에 가르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통합과학도 이게 수준이 수능의 변별을 가질 정도의 수능이라면 아마 가르칠 수 있는 후보군의 선생님이 두세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습니다. 네. 통합사회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합사회는 재밌게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행 중2인 학생들은요, 미리 통합사회 같은 거 대비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통사 제가 이투스에서 올인원 강의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EBS에도 통합사회 제 강의가 몇 년 전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가 있네요.